성진우가 돌아왔고 새로운 직업인 영혼 수호자로 변신한 후 더 강력해졌어. 청년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때 진아의 전화가 그를 깨웠어. 아직 졸린 눈을 비비며 여동생이 민우에게 오늘 부모님 모임 날인지 물었어. 그 말에 성진우는 완전히 깨어 학교에 도착해 스타처럼 빛나서 진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랐어. 그래서 성진우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어. 이런 모습이 이상해? 보통은 운동복을 좋아하지만 중요한 모임이라서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어. 여동생이 친구나 선생님 앞에서 창피하지 않게 하려는 거야. 길을 가다니 여학생들이 성진우의 멋진 외모에 매료됐어. 진아도 그걸 보고 기뻐하며 누굴 소개해줄지 물었어. 형이 여자친구 없다는 걸 알지만 한숨 쉬며 뺨을 꼬집으며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 안으로 들어가니 담임 선생님이 송이가 아주 뛰어난 학생이라고 했어. 성격과 성적이 모두 우수해. 이건 정말 동갑내기들이 따라할 만한 모범이야. 듣고 나서 성진우가 밝게 웃었어. 늘 여동생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야. 선생님이 진아의 시험 점수가 의대 합격할 만큼 충분하다고 했어. 가족들이 너무 압력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모임은 여기까지지만 학생을 정말 아끼는 담임 선생님이 더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 여동생이 사냥꾼 능력을 깨우면 형으로서 지지할지 물었어. 성진우는 절대 그 위험한 직업을 하게 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어. 듣고 나서 선생님이 안심하며 송이 관련된 일도 부탁했어. 그날 오후 그는 그녀를 만났어. 처음에 그녀는 알아보지 못했어. 성진우가 짧은 시간에 너무 변했으니까.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 자신과 진아의 사진을 보여줬어. 세상이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 그녀가 자기 여동생 친구였어. 송이는 선생님이 말한 걸 알고 학교 가는 걸 거부했어. 성진우는 경험 많은 사람으로 2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어. 자기 팀에 합류하면 약간 벌 수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지 매번 그런 건 아니야. 송이는 듣지도 않고 너도 2급이라고 했어. 그 말에 그는 어이없어하며 송이가 사냥꾼이 되려면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어. 장면이 공항으로 바뀌었어. 원치 않는 손님이 한국으로 돌아왔어. 화동수가 S급 사냥꾼으로 진철이 맞이했어. 그는 이 나라가 여전하다고 비아냥거리며 직접 협회장이 나와서 맞이하는 게 놀랍대. 얼마나 머물지 묻자 그는 이곳을 좋아하지 않아서 오래 있지 않겠다고 했어. 진철은 그가 돌아온 이유를 알았어. 황동수의 죽음과 관련된 두 사람 때문이야. 그는 화가 나서 말했어. 알아, 이제 그만 가장해. 단순히 두 사람 만나러 온 거라면 협회 사람들이 여기까지 감독하지 않을 테니까. 먼저 성진우를 제거하려 해 지하 감옥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추적하지 않을 테니까. 진철이 맡고 싶으면 해봐. 그는 자신은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할 뿐이라고 했어. 장면이 고건희와 최종인에게로 바뀌었어. 그의 팀이 바다에서 괴물 시체를 회수했어. 그들은 하늘로 날아 새로운 땅을 향해 가고 있어. 아직 멀지 않지만 방치하면 큰 위험이야. 그날 저녁 송이는 성진우에게 이끌려 훈련 게이트로 갔어. 그 전 성진우가 송이에게 연락해서 부탁했고 그는 전에 속은 게 아팠지만 그래도 기뻐했어. 그들은 송이가 그때 여동생임을 알았어. 성진우는 외부 사람에게 이런 위험한 요청을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 그 형은 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훈련 과정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 그들은 송이가 대상이라는 걸 알고 좋은 기회라고 했어. 이 지역에 게이트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그때 전신 갑옷을 입은 사냥꾼이 다가와서 서둘러 하라고 했어. 송이는 그에게 김철 A급 사냥꾼이라고 소개했어. 보기만 해도 방어 전문가야. 이번 훈련은 젊은 멤버들을 위해고 그는 그중 하나지만 A급이라서 팀장 역할을 해. 그는 2급 2명과 함께하는 게 짜증나서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 형이 팀 구성을 설명했어. 오늘은 10명. 1명 A급, 5명 B급, 2명 C급, 그리고 성진우 커플. 성진우는 여동생이 지하의 잔인함을 보고 포기하게 하려 했어. 하지만 팀이 모두 강한데 C급 게이트로는 송이를 겁주기 어려울 거야. 조수는 성진우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새로운 사냥꾼들을 위해 파티는 편안한 마음으로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어. 송이도 기뻐했어. 멋진 형이 데려가 주니까.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성진우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어. 푸른 게이트가 갑자기 빨갛게 변하며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뿜었어. 문제가 생겼다고 느끼며 그는 송이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안 됐어. 거리는 너무 멀었어. 그는 송이에게 백호의 주력팀에 연락하라고 했어. C급 게이트가 빨갛게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호의 회장 윤호는 충격받아 바로 가겠다고 했어. 안에서는 모두 다른 차원으로 옮겨졌어. 사방이 하얀 눈이었고 게이트는 사라졌어. 김철은 상황을 알았어. 이건 빨간 게이트야. 송이가 궁금해하니 성진우가 설명했어. 보통 게이트와 다르게 이곳은 완전히 고립된 특별한 던전이야. 나갈 길 없어. 생존하고 돌아가려면 보스를 쓰러뜨려야 해. 바깥 사람들은 개입할 수 없고 괴물들은 평소보다 훨씬 강해.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화살이 약한 두 사람을 향해 날아왔어. C급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송이는 성진우가 보호해줘서 무사했어. B급 여자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 팀장은 얼음 요정 무리를 발견했어. 거리가 멀어서 성진우는 살기를 느끼지 못했어. 2달 전이었다면 그는 목표가 됐을 거야.
송이는 그 괴물을 보고 두려워했어. 그들은 목을 가르는 제스처를 했어. 이건 사냥꾼들을 위한 첫 인사일 뿐이었어. 송이는 선배에게 물었어. 저게 뭐야? 왜 이렇게 잔인하게 공격해? 그는 설명했어. 얼음 요정들은 본성이 잔인해. 사냥꾼들이 두려워하는 백귀라고 불려. 추운 곳에 나타나는 백색 귀신이야. 김철은 팀을 재정비하며 이 게이트는 비급 이상 난이도라고 했어. 생존하려면 강한 사람처럼 나를 따르라고 했어. 하지만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없어. 낮은 등급 사람들은 갈라질 거야. 여기 있으면 얼어 죽거나 얼음 요정들에게 사냥당할 뿐이야. 그는 따라오는 사람만 살릴 수 있다고 했어. B급 사람들은 따르기로 했어. 나머지 C급 청년은 따라가려 했지만 밀려났어. 송이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성진우와 송이도. 여기 하루는 밖에서 1시간이야. 최악으로 몇 달 갈 수 있어. 보스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이런 무거운 짐은 버려야 해. 김철은 낙관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이기면 모두 돌아갈 수 있어. 그때 B급 여자가 성진우 팀으로 가겠다고 했어. 팀장은 그녀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성진우에게 다가와. 김철이 화살을 못 봤는데 네가 손으로 잡은 걸 봤어. 분명히 네가 강하니까 따라가겠어. 팀에 여자가 하나 더 있으니 송이가 덜 힘들겠어. 팀 분배 후 높은 등급 사냥꾼들은 주요 길로 갔어. 성진우는 숲으로 가겠다고 하고 행운을 빌었어. 그도 마찬가지야. 그들이 안전하길 바래. 그 후 김철팀은 나무에 난 자국을 보고 2급 그놈이 다들 죽음의 길로 데려간다고 했어. 이건 얼음곰의 영역이야. 다른 몇 명도 동의하며 성진우가 훈련받지 못했다고 했어. 갑자기 김철은 이상하게 느꼈어. 왜 성진우를 리더로 생각했을까? 거기엔 C급 청년과 B급 발키니 있잖아. 더 생각하기도 전에 하얀 곰 무리가 나타나서 팀은 방어 태세를 취했어. 상대가 너무 커서 무서울 뿐이야. 김철은 자신만 보호하라고 했어. 죽지 마라. 도발 스킬로 곰을 먼저 공격하게 했어. 결과는 방패에 막였고 A급인 김철에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 번에 베어버렸어. 다른 곰들은 겁먹지 않고 계속 달려들었어. 반대편에서 희는 성진우에게 멈추라고 했어. 왜 곰자국이 수백 개인 곳으로 데려가는지 모르겠어. 더 가면 분명 부딪힐 거야. 민우는 반대하며 이게 곰 영역이라서 숲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 여기 있으면 그냥 조심하면 되고 지능 있는 얼음 요정들에게 쫓기는 것보다 나아. 듣고 나서 희는 그가 다 계산한 줄 알았어. 문제는 날씨야. 성진우가 추위를 느끼고 상태창을 열어 따뜻한 옷을 나눠줬어. 세 사람은 이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했어. 공간 마법으로 많은 걸 가져오는 건 고급 사냥꾼들도 힘들어. 송이는 성진우와 관련된 미친 일들을 보고 그가 무슨 종류인지 물었어. 그는 멋진 표정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 내가 너를 이 일에 끌어들였으니까 보호할게. 대신 아무것도 묻지 마 하고 내 결정만 따르도록 해. 송이는 순순히 따랐어. 성진우는 다른 두 사람에게도 묻지 말라고 했어. 그때 곰무리가 냄새를 맡았어. 나머지 세 사람은 무서워했지만 성진우는 그대로 서 있었어. 그는 역경 극복자와 암살자 스킬을 활성화했어. 게이트 밖에서 백윤호는 매우 걱정했어. S급 사냥꾼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는 성진우에게 모든 걸 걸어야 해. 상민은 그 안에는 그들의 회원이 아닌 성진우가 있다고 했어. 등급을 묻자 그는 2급이지만 제각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매우 강한 건 사실이야. 긴장된 순간 동수가 나타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어. 백호의 회장을 보니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어. 백윤호는 그를 싫어하며 미국에 간 놈이 왜 자기 영역에 와. 듣고 나서 동수가 반문했어. 성진우가 올 수 있으면 왜 내가 안 돼? S급 사냥꾼으로 많은 정보를 알지만 운이 나빴어. 성진우를 찾으러 가다 빨간 게이트를 만났어. 아마도 성진우가 안에서 죽었을 거라고 했어. 성진우는 그 안에서 여동생이 있다는 걸 알고 놀랐어. 빨간 게이트 덕분에 동수와 부딪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어. 안에서 하얀 곰 무리는 성진우의 압도적인 힘에 무너졌어. 이 광경을 보고 세 사람은 2급 사냥꾼이 맨손으로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 곰 사냥으로 그는 레벨업했어. 역시 빨간 게이트는 경험치가 많아. 그 후 모두 불을 피워 곰고기를 구워 먹었어. 성진우 덕분에 지금 안전해. 힘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송이는 선배가 사냥할 때 정말 멋졌어. 곰둥지로 가서 도전했어. 청년은 그림자 군단과 이그리스와 함께 싸웠어. 이건 그들의 첫 임무야. 그렇게 양쪽이 격렬하게 싸웠어. 곰무리는 홈 어드밴티지와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성진우의 군단은 전투 기술이 더 뛰어났어. 뒤에는 법사팀이 지원했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마병 회복에 MP가 많이 소모됐어. 그때 곰 우두머리가 나타났어. 자기 군단이 쓸려가자 혼자 모든 걸 쓸어버렸어. 마법이 맞아도 안 통하고 넓은 범위 데미지 스킬이 너무 강해. 성진우의 만화가 바닥났어. 그걸 보고 그는 이그리스를 내보냈어. 천천히 다가가 강자의 기세로 으르렁거렸어. 곰이 공격했지만 빗나갔어. 대가는 한 팔을 잃는 거야. 이그리스는 계속해서 곰의 몸통을 베었어. 성진우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어. 역시 나를 이긴 자답네.
곰이 화가 났지만 이그리스가 머리를 베어버렸어. 그는 생각했어. 이제 나와 싸우면 이 마장에게도 지는 건지도 몰라. 잘했다며 물러나라고 했어. 장면이 김춘에게로 바뀌었어. 그는 고생 중이야. 그의 팀은 얼음 요정 무리에 쫓기며 반항도 못해. 결과는 겁에 질려 도망쳤어. 요왕의 시청 아래. 그때 영혼 소환으로 곰무리를 되살린 거야. 수량이 많아서 만족했어. 이번 여행도 성과가 있네. 장면이 밖으로 게이트가 빨갛게 변한 지 3시간이 지났어. 시간 차이가 크니 안에서는 며칠 지났어. 안환경이 혹독하니 동수는 그놈이 죽었다고 생각했어. 떠나려는 순간 왜 상민이 여기 있나 궁금해졌어. 그는 백호 회원이 아니잖아. 그 말에 상민은 불안해졌지만 자신이 초대한 거라고 했어. 친구라서 C급 게이트 구경 가자고 했어. 듣고 나서 동수가 돌아섰지만 바로 상민의 목을 잡았어. 그는 상민이 뭔가 눈치챘다고 확신했어. 전부터 재밌는 걸 잘 찾아내니까. 백윤호는 자기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막았어. 동수는 비아냥거리며 이 작은 나라에서 감히 명령해. 그렇게 양쪽에 강력한 힘이 뿜어지며 상민은 걱정했어. 둘이 서로 싫어하니? 이건 충돌의 핑계야. 김춘의 곳은 다시 숲으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추워서 얼마나 더 살까. 자기만 잘 갖춰지면 이길 텐데 성진우가 남긴 곰 시체를 발견했어. 그는 겁에 질렸어. 왜 얼음곰을 만나지 않았나 했더니 다 청소됐어. 그는 이근무리가 한 짓이라고 부정했어.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이건 백귀짓이라고 생각했어. 밖에서 동수와 백윤호의 주먹이 부딪히자 성진우가 막았어. 그는 말했어. 부드럽게 해줘. 부딪히기 전에 팔이 안 부러졌지만 네가 S급이라서 감히 막는 거야. 동수가 뭘 의심하는지 모르지만 2달 전 나의 능력을 검사한 건 나야. 성진우는 여전히 2급이야. 변한 건 없어. 동수는 믿지 않고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했어. 이 거짓말은 다른 사람한테는 통하지만 나한테는 너무 뻔해. 누군가의 메시지를 받고 그는 가버렸어. 성진우는 정말 운이 좋대. 상민은 성진우의 능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그가 안전하게 나올 거라고 믿었어. 안에서 세 사람은 웃으며 긴장하지 않았어. 성진우가 모든 걸 챙겨줬어. 모든 게 완벽했어. 김추는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왜 약한 놈들이 사는 거지. 우리 팀은 안 그럴까. 게다가 따뜻한 옷과 텐트, 음식이 있네. 자원을 숨겼다고 생각해. 그래서 다가갔어. 그는 자기 팀이 죽은 건 음식 부족 때문인데 너희는 이렇게 즐기면서 나누지 않았어. 처음부터 자기 잘못을 인정 못해 세 사람 탓으로 돌렸어. 김추는 힘이 아는 걸 알고 누가 주모자인지 물었어. 아니면 다 베어버릴 거라고 했어. 불운하게도 성진우가 돌아와 그의 머리를 잡아 치워버렸어. 그는 욕했어. 진짜 바보 같아. 위험한 손님까지 데려왔어. 그래서 그들은 은폐를 풀라고 했어. 그렇게 얼음 요정 무리가 나타났어. 가장 중요한 건 우두머리가 여기 있었어. 세 사람은 겁에 질렸어. 상대는 그들 사이에 보석처럼 빛나는 걸 보고 놀랐어. 양쪽이 대화를 나누며 요왕은 놀랐어. 이건 처음으로 자기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야. 듣고 나서 성진우는 조금 놀랐어. 힘진이 물었어. 괴물말도 할 수 있어? 그는 이건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했어. 중요하지 않아. 요왕은 이렇게 대화하기 쉽다고 했어. 정찰병이 인간 중에 아주 강한 놈이 있다고 보고했어. 발견한 사람이니 성진우와 싸우고 싶어 하지만 그는 바로 죽였어. 저번에 장난친 죄 때문이야. 두 강자가 부딪히며 요왕은 흥분했어. 그는 아직 안 치고 왜 인간이 아닌 네가 약한 무리와 함께 있는지 물었어. 성진우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 못했어. 요왕은 네가 네 자신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어. 얼음 귀신의 머리에는 항상 인간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성진우 앞에서 들리지 않아. 그건 네가 특별하다는 증거야. 듣고 나서 그는 시스템이 조종한다고 알았어. 자신은 플레이어니까 그들은 명령을 못 들어. 상대는 무의미한 싸움은 안 할 거라고 했어. 더 나은 방법이 있어. 세 사람을 넘기면 너한테 손대지 않을게. 성진우는 아직 동의하지 않고 그들이 왜 인간을 공격하는지 물었어. 그 질문은 시스템이 막았어. 요왕은 성진우가 거래할 줄 알았지만 왜 그래야 해? 그는 반문했어. 정말로 우리와 적이 되고 싶어? 숫자에서 불리하잖아. 성진우는 미소 지으며 그림자 군단을 소환하며 어느 쪽이야? 세 사람은 괴물무리 사이에 서서 깜짝 놀랐어. 힘지는 이게 성진우 짓인 줄 알았어. 두 강자가 으르렁거리며 군단 전쟁이 시작됐어. 소와 소가 싸우면 풀만 죽으니 세 사람은 탈출하려 했어. 몇 명이 암살 시도했지만 화살은 성진우가 부수버렸어. 그는 상대가 자신을 무시하는 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만화 소모가 많지만 그림자 군단은 만화를 많이 소모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오래 버틸 수 없어. 게다가 보스는 나보다 훨씬 강해. 이그리스와 합동으로도 이기기 어려워. 더 강한 자원이 필요해. 바르카가 자신을 소개하며 달려들었어. 성진우는 무기 회수 스킬이 짜증나지만 1-1로는 안 통해. 오랜만에 바르카가 흥미를 느꼈어. 바로 법사팀의 화염구를 날렸어. 큰 폭발로 김춘이 깨어났어. 성진우가 그를 괴롭혔으니까 복수하려 했어.
요왕은 이 광경을 보고 웃겼지만 성진우의 계획인 줄 몰랐어. 이그리스가 시야를 막았어. 바르카가 다가오자 새로운 전사가 나타났어. 화동수는 로그아웃 시켜 바치기로 했어. 이렇게 쓸모없으니까. 성진우는 세마장에게 아이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A급 사냥꾼이라서 유용해. 바로 상대를 도발해 바르카를 유인했어. 상대는 암살자 타입이라 중무기 전사는 상대가 안 돼. 송이는 이 광경을 보고 여자에게 물었어. 사냥꾼들의 싸움이 항상 이렇게 잔인한가? 그녀는 부정하며. 만약 이걸 봤으면 나도 사냥꾼이 안 됐을 거야. 요왕은 아이언이 지루하다고 하며 이그리스와 함께 덤벼들었어. 듣고 나서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어. 두 마장과 함께 조화롭게 싸웠어. 바르카는 상대를 너무 가볍게 봤어. 성진우가 숨긴 스킬이 있었으니까. 경계심이 풀린 순간 그는 치명타를 노렸지만 피해갔어. 상대는 강하지만 부하들은 안 그래. 돌아보니 모든 얼음 요정 부족이 쓰러졌어. 화가 치밀어 그는 다시 달려들었어. 하지만 성진우가 무기를 던졌어. 그건 바보 같지만 아니야. 의도는 먼 거리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거야. 아이언이 소환되어 목표를 단단히 묶어버렸어. 마법사 팀이 그대로 주문을 퍼부어 불꽃의 바다를 만들었지. 공격에 몰린 그분이 고함을 지르며 저항했어. 누가 알았겠어. 성진우가 몰래 접근한 줄 몰랐단 말이야. 그가 선언했어. 이 전투는 이미 끝났어. 아이언이 마무리 일격을 날렸어. 피곤하긴 했지만 성진우는 성공적으로 레벨업했어. 돌아보니 그 녀석이 시체를 두들겨 패며 웃고 있잖아. 성진우가 조언했어. 무슨 짓이든 적당히 해야지. 아이언은 이해 못했지만 승리를 기뻐하며 환호했어. 진우가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모든 게 끝났다고 알렸어. 그리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세 사람이 기쁨에 넘쳤어. 바깥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들도 나오자 비운이 실수로 김춘인 줄 알았어. 하지만 현실은 너무 잔인했어. 진우와 송이가 마지막으로 나오자 상민이 기뻐했어. 문이 닫히자 회장이 충격받아 다른 아이들은 어디 갔냐고 물었어. 흰이 고개를 숙였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오직 낮은 등급의 사냥꾼들만 돌아왔을 뿐이야. 모든 게 끝나자 민우가 여동생에게 가자고 했지만 백호 회장이 가로막았어. 민우가 피곤하다고 하며 협조하지 않더니 그 사람의 손을 뿌리치며 다른 두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했어. 비윤이 이 젊은이가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해. 전투 형태로 위협했어. 여기 6명이 사라졌으니 책임자로서 이유를 알아내야 해. 민우가 돌아보며 쏘아붙였어. 내가 나머지 2명을 구했어. 만약 당신이 책임감 있다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비윤이 당황해서 성진우의 말이 맞다고 느꼈어. 그래서 손을 놓고 사과했어. 진우가 떠난 후 회장이 흰에게 그 녀석에 대해 물었어. 왜 성격이 이렇게 까다로운지. 흰은 모르겠대. 보스 잡고 나서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 상민도 말해줬어. 진우가 그냥 피곤한 거지. 나쁜 놈은 아니야. 회장은 그 관리자에게 어떻게든 이 젊은이를 초대하라고 했어. 여동생은 안전하게 호송되며 기뻐했어. 성진우를 친근하게 부르며 다음에 다시 만나길 바랐어. 진우는 그 광경을 보며 어이없어 했어. 그런 끔찍한 걸 봤는데도 포기 안 하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전투 보상으로 그분의 무기를 꺼냈어. 전에 혼영왕을 놀리려 했지만 3번 다 실패했어.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였어. 다음 날 진호가 일로 초대했어. 진우는 그 새 옷을 보고 어이없어 했어. 오늘은 송이도 함께라서 그 녀석이 의아해했어. 게다가 그들은 매우 친밀해 보였어. 이 광경을 보니 청년은 형님이 그 아가씨에게 무슨 짓을 했나 봐. 송이에게 아직 미성년자라고 상기시켰어. 하지만 성진우는 신경 안 썼어. 던전에 들어가자 진호는 성진우의 그림자 군단이 일하는 걸 처음 봤고 깜짝 놀랐어. 그가 형님에게 물었어. 이 녀석들은 뭐야? 왜 이렇게 강한 거지? 성진우가 말했어. 이건 내 기술 중 하나야. 천천히 익숙해져. 아직 더 재밌는 게 많아.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만둘게. 진우는 말 안 했어. 전투 끝에 부하들을 시켜 자원을 채취하게 해서 동생의 일을 뺏어버렸어. 그래서 진호가 슬펐어. 진호는 형님이 이 가벼운 일을 자신에게 맡겨주길 바랐어. 부하들이 다 하니 자신은 무기력해. 어쨌든 성진우는 일의 속도를 높이고 싶었을 뿐이야. 장면이 배에 전환됐어. 거기서 진우의 강력한 아버지, 여러 년간 문에 갇혀 있다가 돌아온 분이 나타났어. 미국에 있지만 영어를 모르니 다른 사냥꾼들을 겁주고 있어. 그날 밤 H와 동생은 술을 마셨어. 약속한 19개의 던전을 모두 끝낸 후에 진호는 형님 덕분에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게 돼서 고마웠어. 다음 목표는 협회에서 이론 시험을 치르고 라이선스를 얻는 거야. 회장이 진우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곧 바빠서 연락할 수 없다고 했어. 술에 취해서 동생이 감정을 터놓았어. 형님이 자신을 귀찮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할까봐. 처음 목표를 달성한 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어? 자신의 형에 대해 말했어. 나이 차이 많은. 가족이지만 그분이 자신을 싫어해. 그 사람에 비하면 성진우는 보호하고 도와줬어. 때때로 진호는 진우가 진짜 형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어쨌든 그는 이 청년을 싫어하지 않아. 그래서 술을 따라주며 이제부터 너는 내 동생이야. 진호는 감동해서 말할 수 없었어.
그렇게 즐겁게 술을 마시며 다음 계획을 준비했어. 장면이 미국으로 전환됐어. 아직 신원을 확인 못해서 성진우의 아버지를 가둬뒀어. 그의 말로는 10년 전부터 문에 갇혀 있었는데 왜 그곳이 미국의 문과 연결됐는지 모르겠대. 이런 일은 전례가 없어. 그를 괴물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며 S급 사냥꾼을 불러 신문했어. 황동욱은 한국 사람이니 대화가 수월할 거야.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으니 발음이 어려워. 그는 성인 아니야. 성진우 쪽으로 돌아가. 아침이 박자 여동생과 작별해야 했어. 진우가 말했어. 한 주 정도 갈게. 진아야 집에서 조심해. 그 애는 형님이 너무 일만 해서 여행 가는 줄 알았어. 게다가 누군가와 함께 갈 줄 생각했어. 사실 그는 불타는 성을 정복하러 갔어. 크스와 싸울 때 레벨 20이었지만 지금은 3배 넘었어. 그래서 이곳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 그렇게 그는 첫 번째 문 안으로 들어갔어. 성진우에게 시스템이 악마를 제거하라는 임무를 줬어. 이 성은 그런 놈들로 가득해. 완수 조건은 10개의 영혼뿔을 수집하는 거야. 진짜 미쳤네. 그의 목표는 다른 곳이니 이건 그냥 서막일 뿐이야. 그래서 1만이든 10만이든 상관없어. 그래서 1만이든 10만이든 어쨌든 꼭 넘겨볼게. 다음날 진호는 협회에서 서류를 받고 아버지와 이야기했어. 이제는 형님 대신 회를 관리하겠다고. 아버지는 그가 끝까지 해내는 걸 보고 인정했어. 진승이 계획을 추진 중인데도 청년은 형님의 외부 인사 영입 계획이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어. 설명하기 전에 아버지가 바로 동의했어. 진우의 업적을 들었으니까. 먼저 황동욱의 공격팀이 전멸한 일, 그리고 감시 사냥꾼이 죄수를 죽인 사건. 그 두 위험한 일에서 살아남은 건 실력 덕분이야. 최근에 성진우와 아들이 모든 공략을 완수했어. 어제 아버지는 백호 쪽에서 시급문이 갑자기 불거져 고급 사냥꾼들이 사라진 소식을 들었어. 생존자 중 하나가 승진우라서 그는 그를 더 믿었어. 성진우 덕분에 아들이 회장 라이선스를 얻었어. 그런 거물과 친해지는 것도 좋지. 그래서 아버지는 진우에게 세회 관리를 맡기고 이전처럼 큰아들이 아닌 그를 의지하기로 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성진우를 회에 영입하는 거야. 백호 쪽은 이걸 노리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아. 너가 그와 친하다면 더 쉽겠지. 진우도 약속했어. 형님을 데려올게.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했어. 진우 쪽으로 돌아가. 그는 이미 많은 악마를 제거했어. 여기서는 영혼 소환을 못하니 악마 군단을 더 가질 수 없었어. 유일한 보상은 위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허가야. 앞에 빛 기둥이 나타나서 그를 초대하는 거지. 이 던전은 정말 넓어. 마치 도시가 건물 안에 갇힌 것처럼. 그래서 거리가 멀어. 성진우는 곰을 불러 편하게 했어. 우두머리 곰이 주인의 소원을 듣고 적들을 뚫고 달려갔어. 진짜 유용하네. 마치 탱크처럼 악마들을 쓸어버려. 진우는 만족해서 곰에게 탐이라는 이름을 지었어. 장면이 S급 사냥꾼 체인에게 전환됐어. 그녀는 최근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 괴물 시체를 건져냈는데 회장은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어. 사냥꾼 협회가 깃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매우 민감한 시기야.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혼란이 다행히 이 시기에 다행히 이 시기에 그 무서운 괴물들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니 강한 멤버를 영입할 시간일 뿐이야. 진우 쪽에서는 이게 S급 던전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 너무 쉽거든. 여기 악마들은 B급까지인데 많긴 하지만 뇌가 없으니 별거 아니야. 지금 그는 몇 층을 넘겼어. 음식과 물은 충분히 가져왔으니 평소처럼 지내. 그는 이곳이 100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질문은 그때까지 얼마나 강해질지야. 1만 마리의 악마 수집은 아직 안 됐어. 가장 걱정되는 건 가져온 음식이야. 계획은 일주일이었지만 이 상태면 반달 걸릴 수도 있겠네. 가장 중요한 건 여동생과의 약속이야. 그래서 진우는 속도를 높였어. 1만 영혼 수집 임무를 끝내고 그는 보스를 만났어. 그에 맞서기 위해 즉시 그림자 군단을 소환했어. 빨간 글씨가 진우에게 알려줬어. 이건 자신에게도 위협이야. 바깥 세상에서 백호는 성진우를 영입하려 애쓰지만 일주일 내내 그를 찾을 수 없었어. 흰과 상민은 그의 실력을 아는 두 사람. 성진우의 실력을 아는 두 사람이니 이 임무를 맡았어. 진아에게 물어보니 형님이 여행 간대. 의아한 건 조사 결과 성진우는 해외로 나가지도 않았고 내부 공략에도 안 갔어. 마병에게 적들을 맡기고 자신은 보스를 처리할게. 이기스가 선두에서 많은 적을 쓰러뜨렸어. 최근 레벨업할 때마다 지능 포인트를 올려서 성진우는 더 많은 마병을 저장할 수 있게 됐어. 에너지 양도 문제지만 이제 붉은 문 때보다는 나아졌어. 그래서 과도한 소모를 걱정하지 않고 싸울 수 있어. 보스가 언제까지 앉아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등 뒤로 다가왔어. 진짜 환상적이네. 몸집이 저렇게 큰데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지. 성진우가 피하고 상대에게 강한 일격을 날렸어. 그의 전투 능력이 훨씬 강해졌음을 증명했어. 빨간 악마는 정말 끈덕지네. 크스처럼. 전에 다가올 때 아이언의 방패로 피해를 줄였어. 그렇게 성진우는 수백 번의 강한 타격을 견뎌냈어. 던전 보스의 비이성적인 유연함이 민을 힘들게 했어.
그는 기회를 잡고 마무리 일격을 노렸어. 누가 알았어.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어. 다행히 성진우가 피하고 자신의 움직임이 그 생물을 속일 수 없단 걸 깨달았어. 먼저 그 괴물의 비이성적인 움직임을 막아야 해. 그렇게 성진우는 주위를 달리며 이상적인 장소를 찾았어. 분노가 보스를 평정심을 잃게 해서 덫에 빠졌어. 연기를 이용해 성진우는 즉시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어. 성진우 쪽으로 돌아가 인환이 황동욱을 만났어. 그를 괴물이라고 부르자 그는 무시하며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 화가 나서 말했어. 그래도 문과 괴물에 대해 인류가 얼마나 아는지 물었어.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설명했어. 더 끔찍한 게 있어. 인류가 그 힘을 이길 수 없어. 마침내 깨어났어. 황동욱은 전혀 이해 못했어. 인환의 목표는 그 재앙을 막는 거야. 황동욱은 이 세상에 사냥꾼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인환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대. 그를 강하다고 평가했지만 아직 부족해. 상대가 서류의 이름으로 물으니 아들은 분명히 기억나. 성진우는 내가 지은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듣자 황동욱은 즉시 살기를 뿜었어. 아들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만난 거지. 그 악당이 아들이 죽었다고 선언했어. 더 이상 부정할 거 없지. 충돌이 시작됐고 결국 성진우의 아버지가 황동수를 개처럼 두들겨 패버렸어. 황동수가 그 자리에서 기절해 전투 능력을 잃어버렸지. 미국에 큰 피해를 주면서 성진우는 다음 도전을 완수했어. 어둠의 군단이 그 힘에 경외심을 느끼게 하네. 하지만 음식이 다 떨어져서 성진우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어. 지금 75층에 있으니 앞으로 25층을 더 넘어야 해. 진짜 피곤하지만 얻은 보상이 엄청난 가치를 지녔어. 강력한 괴물들이 드랍한 희귀 장비가 능력을 크게 높여주네. 정보로 보건대 아직 한 부분 장비가 부족해서 전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게다가 마법사를 강화하는 몇 가지 아이템이 있어서 그 힘을 몇 배로 키울 수 있지. 그리고 열쇠도 있지만 정보가 안 보이네. 성진우의 목표는 3개수의 파편과 2개의 희귀 아이템뿐이야. 그래서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겠지. 성진우가 문을 나서며 생명의 성수를 만드는데 한 재료가 더 부족해 슬퍼했어. 남은 아이템은 마왕의 정화된 피야. 그걸 얻으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해. 마왕의 성에서 레벨과 스탯을 올리면서 마왕의 성에서 수련한 덕에 지금 스탯과 레벨이 꽤 높아졌어. 그래도 공식 등급은 여전히 2야. 그래서 좋은 것에 접근하기가 힘들어. 높은 던전 공략에 참여하려면 길드에 들어가야 해. 청년은 이 가짜 연기 놀이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어. 언젠가 들킬 테니까. 그래서 다음 목표는 헌터 자격증을 재발급 받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성진우는 본부에 와서 스탯을 재측정했어. 백호 길드 쪽 사람들도 멤버를 찾으러 여기 있었지. 훈기천이 성진우를 보고 즉시 전화해서 백윤호에게 직접 오라고 초대했어. 그 일은 아직 모르니 그냥 측정하러 갔어. 그곳에서 몇 명의 새 얼굴이 겁에 질려있더라. 자신의 등급을 모르는 그 모습이 정말 추억이 떠올라. 옆에 있던 사람이 2급보다 조금만 높아도 살 수 있다고 조언하니 그게 웃겼어. 호출받은 후 비누가 이름과 정보를 밝혔어. 검사 방법은 검은 구체에 손을 대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결과를 내주지. 그 여직원은 신입이라 오류 사례를 본 적 없어서 성진우에게 계속 다시 하라고 했어. 하지만 매번 빨간색 오류가 떴어.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지. 그 형은 경험이 풍부해서 빨간 글씨를 보자마자 성진우가 한국의 10번째 S급 헌터라는 걸 알았어. 이건 기기의 오류가 아니라 성진우의 마력력이 측정 한계를 넘었기 때문이야. 협회 밖에서 최종인과 진천이 깃털 괴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연구부가 해부를 시작했으니 곧 결과가 나올 거야. 그들은 세포 구조와 남은 마력량을 분석해서 계산할 테지. 요즘 정말 일이 많아졌어. 특히 백호 쪽에 빨간 게이트가 나타난 사건이야. 게다가 외부인이 공략에 참여해서 결국 그 사람이 던전 보스를 없앴어. 진천에게 그 괴짜가 누구인지 물었지. 그건 당연히 알지만 말할 수 없었어. 그냥 그날 내가 있었지만 일찍 가서 나중 일은 모른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동인이 그만두고 대기실이 시끄러운 걸 봤어. 그가 가서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보러 갔지? 진천은 아마 새롭게 온 고등급 헌터들이 축하해서 소란일 거라 생각했어. 안에서 성진우의 힘을 측정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충격받았어. 지금까지 9번만 이런 혼란이 있었고 성진우가 그 10번째를 만들었어. 주임이 핵심을 설명해서 성진우가 준비하게 했어. 훈이 그걸 보고 상민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단 걸 기뻐했어. 바로 그때 구 헌터스 길드장님이 들어오자 모두가 주목했어. 그분은 불속성 마법의 정점에 서 있대. 최강의 무기라는 별명을 가진 헌터야. 동인이 성진우를 보니 그에게서 무시무시한 힘이 뿜어져 나오자 이 소란의 원인을 알았어. 분명히 기회를 놓칠 수 없었지. 바로 소개하고 성진우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초대했어. 그저 스치듯 지나가며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어. 바빠서 안 된다고 했지. 이게 주변 사람들을 수군거리게 만들었어. 길드장은 자기 이름도 소개 안 했나 싶어서 성진우가 모르는 줄 알았어. 진천에게 물어보니 이미 말했다고 확인했어. 그래서 자기 과대평가에 빠져있다는 걸 알았지. 돌아보니 성진우가 이미 자취를 감췄어. 정말 대단해. 이건 암살자 타입을 보여주네. 바로 그때
백윤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 백호 본부가 여기서 멀어서 그렇게 숨차게 온 거야? 성진우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그리고 그가 빨간 게이트의 보스를 쓰러뜨린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 청년이 이미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했지만 동인을 만난 건 더 큰 문제였어. 그 양반은 성진우의 일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날 밤 성진우는 병원에 와서 어머니를 보러 갔어. 그 모습에 정말 슬펐지. 어머니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래. 곧 병을 고칠 약이 생길 테니까. 밖으로 나오니 진천이 거기 있었어. 그가 말하길 성진우 덕에 자기 눈썰미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았대. 감시부의 임무는 헌터를 감시하고 필요하면 징계를 내리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이제 내가 감시 대상이 된 건가 물었어. 진천은 이건 범죄 유형이 아니니 걱정 말라고 했어. 그 부서는 헌터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야. 하지만 S급처럼 민우에겐 아무것도 못해. 오늘 온 이유는 성진우가 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분이 다가오자 성진우가 정말 충격받았어. 협회장 구건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먼저 젊은 재능을 S급으로 확인한 걸 축하한다고 했어.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됐지만 확실한 일이야. 진우가 몇 번 더 검증할 테지만 변화는 없으니 안심해. 검증을 추가한 건 이 만남을 위해 시간을 끌기 위해서야. 협회가 인재를 먼저 만날 수 있게 하려는 거지. 그가 다른 5길드 중 하나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강자들이 우리 편에 들어오길 안 하네. 어쨌든 그들은 수입과 명성 때문에 최고 길드에 끌려가. 부장님은 드물게 A급 최상위에 있으면서도 협회에 남은 사람 중 하나야. 노인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진우를 함께 일하게 초대했어. 그들과 함께 싸우라고. 그럴 수 있으면 중요한 자리를 준비할게. 이유를 묻자 이 나라를 지키는 건 정부가 아니라 괴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헌터들이야. 그 중심에 5큰 길드가 있어. 다행히 지금 그 거대 괴물들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 하지만 성진우가 어떤 길드에 들어가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 협회는 그들을 제어하는 6번째 세력이야. 그런 사람들의 중요성을 알 수 있지. 그래서 협회에 들어가는 게 최선이야. 다른 길드를 압도하면서도 마음속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 협회장은 언젠가 들어오면 이 자리를 청년에게 넘겨줄 생각이야. 성진우도 이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인정했어. 협회에서 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승진의 약속이 되니까. 정부나 미디어 외에 그 힘으로 구건희 회장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은 없어. 게다가 그분의 힘은 정말 무시무시해. 지금 1-1로 싸우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아. 그분은 이 나라의 첫 S급 헌터야. 80세가 넘었는데도 몸이 그렇게 근육질이라니.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새로운 장을 열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과하고 거절했어. 그분은 결국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야. 난 싸우고 싶어. 던전이 내 자리가 될 테니까. 그 눈빛이 노인을 놀라게 했어. 거짓말 하나 없이. 그분의 마음을 건드렸지. 얼마나 오랜만에 이 감정을 느꼈을까. 마음속으로 10년 젊어진다면 성진우와 함께 할 텐데.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 성진우는 동생이 집에 혼자 있으니 먼저 가겠다고 했어. 성진우의 뒷모습을 보니 구건희 회장은 S급 회복 헌터도 노화를 막지 못한 아쉬움을 떠올렸어. 하지만 지금은 젊음의 열정이 다시 솟아오르는 기분이야. 이 감정을 방해할 만남은 다 취소하고 싶네. 부장님이 술 한잔 하자고 하면 바로 동의할게. 아래에서 성진우는 협회가 D급이나 2급 던전만 맞는다고 생각했어. 나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레벨업해야 하니까. 그게 이 초대를 거절한 또 하나의 이유야. 그리고 장면이 미국으로 넘어가. 황동수가 성진우의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고 깨어났어. 부국장이 와서 몇 가지를 물었지. 당연히 성진우 그 사람에 관한 거야. 그분은 그 사람이 정말 괴물인지 궁금해했어. 황동수는 화가 치밀어 맞다고 단언했어. 지금 관리국은 그 괴물 남자를 추적 중이야. 하지만 그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 황동수는 이걸 듣고 분노했어. 이게 자신의 수치라고. 성진우의 아버지가 가족에게 건드리면 보자고 위협했으니까. 죽는다고 해서 풀릴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야. S급 헌터가 이런 위협을 받다니 참 수치스러워. 그래서 충분한 준비가 되면 복수할 거야. 성진우 쪽에서는 고급 장비를 사러 다니고 있어. 헌터 직업이 번성하니 무기가 인터넷 경매에 많아. 하지만 가격이 너무 세서 청년이 머리가 아파. 마왕의 성을 정복하려면 충분히 준비해야 하니까. 가게에는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 최적의 방법은 몇 개의 아이템을 팔아서 장비를 사는 거야. 문제는 2급 헌터가 어떻게 희귀 아이템을 가졌는지 의심받을 테니까. 그래서 A급 게이트에서 가짜 증거를 만들어야 해. 그럼 팔 때 출처를 추적당할 염려가 없어. 인터넷에서 A급 던전 공략 인원 모집 소식이 우연히 떴어. 정말 편리하네. 다음날 아침 협회장이 성진우의 작년 사진을 보니 충격받았어. 지금은 너무 변했으니까. 더 이상 어리바리하지 않아. 진천이 가족 상황을 더 설명했어. 어머니는 중병으로 깨지 못하고 동생은 학교에 가. 그래서 성진우의 수입이 모든 걸 지탱해. 그런데 헌터스 쪽 공략에 참가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믿기지 않네. 그와 동시에 성진우는 2급으로 명목상 일하게 됐어. 이런 대규모 공략에서는 일분업이 명확해. 공격대는 괴물만 없애고
나머지는 전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해. 최종인이 직접 나서서 그가 모두 물러서라고 하며 괴물 시체를 최대한 가치 있게 보존하라고 했어. 그리고 코가 좋은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상기시켰어. 스멜을 조심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성진우가 좀 놀랐어. 상대가 강하다는 건 알았지만 A급 게이트를 무상처로 공략하다니 대단해. 게다가 차인이라는 여성을 눈여겨봤어. 그녀의 기세가 정말 무시무시하네. 세상에 몇이나 될까. 그녀도 강한 누군가를 느꼈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구건희 회장님이 오신 것 같았어. 하지만 그 기세가 순식간에 사라졌지. 발굴팀도 일에 착수했어. 성진우는 A급 게이트 보스가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하고 싶었어. 그 녀석도 시비를 걸려고 했지만 청년의 눈을 보니 겁이 나서 말도 못했어. 그가 일하는 걸 보니 더 충격받았어. 2급이 어쩌면 그렇게 강할 수 있지. 쉬는 시간에 성진우는 열심히 보였어. 추가 작업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보스를 보러 가려고. 성진우는 이 1시간 동안 장난칠 생각에 흥분했어. 보스방을 보니 쓰러뜨리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 한 번만 치면 될 텐데. 아직 못했어. 게이트가 닫힐 테니까 가볍게 한 번만 치고 싶었어. 아직 못했는데 차혜인이 나타나서 물었어. 청년은 그녀가 다가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해서 충격받았어.